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융 읽어주는 여자 천정희입니다. 제가 작년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발음 빡세네, 그 상품을 읽어드렸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도 있고, 그것보다 댓글로 질문 주신 거를 제가 쭉 읽어봤더니 이게 경우에 따라서 너무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에 답변을 드리려고 이 상품 설명서를 좀 뒤적뒤적 자세히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너무너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토대로 이 상품을 좀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고 Q&A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택청약 종합저축, 여기에서 혜택이 조금 더 얹혀진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혜택을 드리지는 않고 말 그대로 청년 우대형, 청년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고요. 가장 먼저 명심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이 상품은 21년 12월 말일까지만 판매가 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내년까지는 가입을 해놓으셔야 돼요. 이게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가 조건이 맞다면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복잡한 상품은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이거를 가입을 하겠다고 은행에 가게 되면 되게 간단하게 상품 가입이 끝나요. 하지만 내가 이걸 깊게 들여다보다 보면 엄청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헷갈리는 부분들 위주로 이번 영상에서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가입 대상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가입 대상자는 3단계를 거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에 거주를 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이신 분들만 가입이 가능해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국내 거소증이 있으시거나 주민등록증이 있으신 외국인들도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그들 중에서 가입 당시에 이들 중에 하나를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는데 3년 이내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결론은 그냥 무주택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충족이 됐으면 직전 과세기간, 쉽게 말해서 작년이에요. 총 받은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무튼 그냥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 만 34세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이면서 신고소득이 있는 사람만이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무주택인데 소득이 없는 학생이다, 그런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질문이 생기는 분들 계시죠? 상품 설명 먼저 하고 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혜택이 무엇이 있느냐,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보다 금리가 무려 1.5%가 더 높습니다. 이 청약 상품들은 금리가 변동금리예요. 지금 현재 이자는 2년 이상 그리고 10년 이내 유지 시 연 3.3%입니다. 괜찮죠? 이게 꼭 청약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예금 적금 상품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상품 활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었고요. 마찬가지로 저축 금액은 한 번에 2만 원 이상씩 입금을 할 수가 있고요.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한 달에 50만 원씩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축을 해서 언젠가는 이제 이거를 해지를 하게 될 텐데, 모든 소득에는 뭐를 낸다? 세금을 낸다. 이자를 받으면 이자 소득세라고 해서 15.4%를 떼가게 되는데, 이 청년 우대형 통장은요, 이자 금액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이자를 500만 원을 받으면 원래 15.4%를 떼면 77만 원을 세금으로 냈어야 했는데요, 그걸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공제, 이거는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기존의 주택청약 종합저축, 요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이 청약통장은 전 은행 통틀어서 딱 한 개만 만들 수가 있어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 통장이 있다고 해서 추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같은 통장인데 우대되는 내용이 추가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 기존 거를 해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부터 이 상품 영상 제가 한 번 더 찍은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겁나 헷갈려요. 이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상품은 어떻게 나뉘냐면요,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우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가입을 했다고 해서 우대 이율을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비과세를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얘네들을 또 받으려면 추가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대 이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대 이율이 1.5%가 적용이 되는데, 가입일로부터 무주택인 기간 동안만 우대 이율을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무주택이어서 가입을 했는데 도중에 집을 샀어요. 그럼 그 산 기간 이후부터는 우대이율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우대이율이 또 평생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10년까지. 통장 잔액 5천만 원까지만 우대이율을 주는 거예요. 5천만 원 이상 입금을 해도 돼요. 이 5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금액은 일반 청약통장이랑 똑같이 금리가 계산돼서 이자가 붙는 거예요. 아이고 복잡해라.
그리고 또 주의사항,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단 전환 신규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라고 적혀 있어요. 이건 또 뭘까? 그러니까 일반 청약을 가지고 있다가 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전환하고 그 다음에 넣는 금액만 1.5%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전환을 해야겠죠. 자, 결론은 내가 이 상품을 가입을 하고 무주택인 기간 동안만, 그것도 최대 10년까지만 내가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비과세. 비과세도요, 이게 가입했다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은 자세히 물어보려고 이제 콜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이게 조세 특례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세청에다가 문의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청약상품 가입하려는 건데 국세청까지? 전화 연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관하는 상품인데 그냥 한 번에 상담이 안 되는 거냐고 했더니 그럼 은행에 전화하라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담받기가 좀 수월하다고. 그래서 은행에 전화를 여러 번 해가지고 문의를 해봤고요. 여러분 원래 이 통장의 주 목적은 금리 우대예요. 금리 우대. 비과세 혜택은 작년에 확장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청년 우대 통장 만드는 거 따로, 비과세 등록 따로. 물론 은행에 가면 은행원이 한 번에 해결을 다 해주기는 해요. 비과세 대상자는 가입 대상자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라서 헷갈려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요. 세대원으로 가입을 할 때는 비과세 혜택은 받지는 못합니다.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그리고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아까 가입 대상자는 3천만 원 이하였잖아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천만 원 이하. 내가 만약에 작년 종합소득 금액이 2,500만 원 이하인 프리랜서다, 자영업자다 하면 내가 이 상품 가입이 되고 우대 이율도 받을 수 있지만 비과세 혜택은 못 받는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이 통장 유지를 2년 이상 했을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인터넷으로 가입도 가능하고 전환 신규도 가능해요. 인터넷으로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비과세는 은행에 가서 또 따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게 또 조건마다 은행마다 직접 가서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은행 방문을 하셔가지고 가입, 전환 신청을 하셔야지 일을 한 번에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과세는 가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신청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가입하고 2년 넘어가면 또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은행을 방문을 한 번은 하셔가지고 챙겨주셔야 돼요.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냥 은행 방문하기 전에 전화하셔가지고 본인 상황을 얘기를 하면 서류를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거 그대로 그냥 들고 가져가시면 은행원이 알아서 다 해주기는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질문을 주신 것들 토대로 추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소득 관련.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때는 여러분 세전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이 상품은 무소득이면 가입이 안 되고 소득이 또 일정 구간 넘어가면 가입이 안 돼요. 내 소득을 확인을 하는 방법은 이제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소득 확인 증명서 중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용이 있어요. 이거를 뽑아보시면 정확하게 나오고요. 여기서 뭐가 안 나온다 하시면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른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은행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가입 시점에는 내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였는데 앞으로 내가 소득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입 시점에만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가입할 때 우리가 각종 서류를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할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확인을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소득이 없었다가 올해부터 소득이 생긴 분들도 계시잖아요. 받은 급여를 토대로 해서 연환산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급여는 3, 4개월 정도 받아놓는 게 좀 더 안정적이고 좋기는 한데 솔직히 급여 명세표만 준비가 된다고 하면 급여 딱 한 번만 받았어도 가입이 가능해요. 아르바이트는 소득이 증빙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내야 돼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은 비용에서 내가 보험료가 나가거나 뭐 세금이 빠진 상태로 받는다라고 하시면 소득 증빙 가능합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회가 되면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무주택에 관련해서 무주택인 거는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일단 은행에서 조회를 해주기도 하고요. 내가 서류를 제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조건을 보면 이제 나만 무주택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 등본상에 있는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 무주택 여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무주택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 끝에 막 건물이 있을 수도 이 세대원에 등록되어 있는 이 모두에게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라고 해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 서류에 나와 있어요. 이 서류를 각자에게서 다 받으셔가지고 은행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상에 있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거든요. 여기서 무주택이어야 하는 세대원은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에 하나인 거고요. 사촌형 동거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고 가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3년 이내에 내가 세대주가 되었다는 증빙 서류를 은행에다가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제출을 안 했다.
아니면 상황이 변해서 3년 이내에 내가 세대주가 못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입이 취소되는 건 아니고 우대이율, 비과세 혜택 이런 거는 못 받으시고 그냥 일반 청약통장이랑 똑같이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세대원인 상태에서 가입을 했다가 세대주가 됐어요. 그럼 나중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가입 당시의 대상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라서 나중에 변경을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통장은 전환 신규가 가능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약 순위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이거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이거 가지고 민원이 좀 생길 것 같거든요. 전환을 할 경우에 선납, 연체, 지연일수라고 하죠. 이게 미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금액이랑 가입 기간만 전환이 되는 거예요. 민영주택을 청약을 하실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국민주택 청약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선납과 연체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 이전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내가 만약에 24회차를 모두 선납을 하고 가입한 지 10개월이 지났어요. 24번에 나눠서 한 번에 입금한 케이스겠죠? 10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전환을 하게 되면 14개월은 선납을 했음에도 미반영. 이전에 한 번에 입금을 했다 하더라도 전환을 신규하고 14번을 추가로 넣어야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연체도 마찬가지. 내가 딱 한 번만 넣고 2년이 넘어갔어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이 시점에서 내가 23번을 한꺼번에 넣으면 1순위가 돼요. 대신 늦게 넣었기 때문에 지연일수가 발생을 해서 넣는 즉시 바로 1순위가 되는 거는 아니고 이 몇 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전환 신규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 지연일수가 없어집니다. 지연일수 없어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다시 횟수가 계산이 되는 거라 내가 23회를 한 번에 넣으면 23개월 뒤에 내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전환을 하기 전에 23번을 넣었으면 몇 개월만 기다리면 되는 거였는데 전환한 다음에 넣으면 23개월을 고스란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전환 신규하러 은행에 가실 때 미리 입금할 금액을 좀 챙겨 가시고요. 제가 지연일수가 발생이 되는데 오늘 날짜로 최대 충족되는 횟수는 몇 회차인가요? 라고 물어보셔서 확인을 하시고요. 은행원이 알려주는 회차만큼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선납도 연체도 아닌 상태로 만들고 전환을 하시면 돼요. 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괜찮아요.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다 알아? 워낙 어려운 내용이라서 저도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이해가 잘 되실런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댓글에 질문 달아주신 거를 제가 답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헷갈린 거예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이게 주택도시기금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콜센터 연결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직원 인원이 좀 줄어들어서 더 연결이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업무를 은행에서 하다 보니까 은행 콜센터에다가 전화를 하면 훨씬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더 노력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겠지만은 그래도 저보다는 담당 기관, 금융회사에서 받는 정보들이 훨씬 더 정확한 거니까요. 가입 시점이 되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이게 또 계속 개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 영상은 이제 이해를 위한 그리고 풀이를 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날씨가 좋아지니까 기분은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즐겁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